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0.17%, 코스닥은 0.3%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금요일에도 또 장 시작부터 크게 좀 던지면서 즉 주가를 좀 내렸는데요. 중간에는 이제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도 같이 매도를 좀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해외 증시를 보면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다우와 나스닥은 강하게 고점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에 반해서 니케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는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같은 경우가 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증시의 이 메리트가 미국 증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이 환율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율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방향성 없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일봉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자리를 좀 잡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더 하락이 가능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21선 자체가 추세 자체가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디뎠던 그 저점 자리 한 31,300포인트, 3,130포인트죠. 네, 이 정도 포인트를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증시 전체에서 좀 거래량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증시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던 그런 움직임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좀 진입을 하면서 점점 이제 증시 대금도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뭔가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소스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도 기간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하면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이어가던 그 움직임 자체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주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큰 하락폭에 대해서 V자 반등은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21선 아래에 바로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차주에 반등을 좀 더 해준다면 완전히 그 골을 메워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종목 자체가 전체가 다 반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건강한 이 반등이 아니고요. 종목 강세의 반등이죠.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좀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거래 자체가 지금 모든 증시에서 지금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좀 확실히 이전보다 약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도 코스닥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해외 증시의 움직임 자체도 크게 반등하는 것 없이 미국 증시만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요. 나머지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는 여전히 조정세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1.3%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증시 보고요. 차주에는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450원이죠. 350원 올라서 1.7%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좀 반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비슷한 흐름을 만들고 있죠. 이때와 또 비슷한 쌍바닥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21선의 이 하락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계속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반등을 좀 해줬을 때, 좀 21선을 이겨내는 그런 양봉이 좀 나와준다면, 두산중공업 자체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주는 그런 타이밍이죠. 요런 때가 이제 진짜 두산중공업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와서 이렇게 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여러 번 터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21선 자체가 위로 꺾였기 때문에 네, 좋은 흐름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이렇게 줄곧 떨어지는 패턴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고 매수를 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를 네, 그렇게 목표로 하고 계속 여러분들과 지켜봐왔던 이 두산중공업이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 왔고요. 실제로 이제 포함되는 가격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매수를 좀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증시 전체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뭐 완전히 와장창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은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이 하락을 멈추더라도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두산중공업은 조금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이 전체적인 큰 사이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큰 파동을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보고 노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봉도 보시면 이미 뭐 큰 사이클을 위해서 준비를 거의 준비를 하기 위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언제 다시 한번 터질지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죽어 있습니다. 네, 큰 파동 이후에 이 길게 거래량을 죽이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의미 있는 거래가 튀어나왔을 때는 그래도 2천만 주 이상 네, 그렇게 좀 터져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도 이때처럼 네,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음운구름을 돌파하는 이 과정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이를 메워서 이 음운구름을 돌파할지, 아니면 좀 더 하락을 시켜서 이 밑에서 음운구름을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구름 돌파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은 다행히 네, 여기 뭐 480주선 정도 드리고 반등을 했고요. 20주선이죠. 20주선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 5월봉선 지키면서 마무리했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이 또 이제 71만 주 매수했고요. 기간도 49만 주 매수하면서 최근에 이제 8월 20일부터 해가지고 이 기간의 움직임 자체가 두산중공업에 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매수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계속해서 이 기간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을 매도를 좀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조금 매수세가 자주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투신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저는 연기금이 이제 20만 주씩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매수를 해준다는 점에서 아주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이미 5% 이상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20만 주 이상씩 매수를 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지분을 늘려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의 앞으로의 그 비전과 가치가 충분히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신, 연기금 이렇게 매수 계속 해주는 것은 좋아 보이고요. 단기간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이렇게 간간히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8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외국인은 플러스로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의 이 매수세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이때처럼 이때는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자체에서 두산중공업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관이 계속 이제 매도를 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관 매도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눌러지는 움직임이 보였고요. 지금 이제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두산중공업도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제 뭔가 우리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 그 다음에 주변 환경들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증시 자체가 이제 꼭지를 찍고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서 조금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같이 좀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증시 자체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그 와중에도 두산중공업에 이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좋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크게 감소는 하지 않았네요. 350만 주 정도 유지를 하였고요. 네, 결국에는 500만 주대에서 350만 주 정도대로 감소를 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연일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전 주에 크게 한번 감소를 했고요. 지금 공매도 잔고 자체가 1000억 밑으로, 그 다음 뭐 아직도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감소를 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공매도 잔고 크게 이상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차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차 잔고도 많이 줄었고요.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3일 정도에는 이제 대차 잔고가 조금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620만 주에서 1820만 주로, 그래서 200만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많이 늘진 않았고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뭐 200만 주 정도면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그냥 흐름으로 좀 보자면 대차 잔고가 이제 이 분홍색 선이거든요. 네, 이 분홍색 선이 대차 잔고인데요. 대차 잔고가 많이 늘었다가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늘었다가 이제 주가를 서서히 떨어뜨리면서 대차 잔고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날지 뭐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가 이전에도 뭐 1000만 주 정도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5천만 주 때는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괜찮게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의 실제 이제 매매량을 보면 전일에는 이제 81만 주 정도가 매도되었죠. 근데 추정 물량 대비 이제 뭐 당일 물량 거의 비슷하고요. 목요일에 팔았던 걸 이제 금요일에 다 매수를 하면서 10.28%로 보유율 자체가 괜찮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네요. 계속 움직임 좋게 진행이 되고요. 외국인 보유율이라든지 그 연기금 투자자들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소식 없이 기사도 별로 없었고요. 원자력 소식도 뭐 지금 당장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체코는 보안 평가 진행 중이고 원자력 발전도 이제 결국에는 하반기 마지막 말쯤에 좀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락을 좀 끝낼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21선은 좀 깨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1선을 넘어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 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61선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막 이렇게 주가를 형성하면서 수렴하는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 다음 주에도 계속 들어와 주면서 주가 좋게 형성하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